예,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적천수를 하는 날입니다. 적천수 천미예요. 제7장 천간장이죠. 오늘 천간장이 끝납니다. 그래서 처음서부터 이제 원문 1서부터 해서 12번까지 이제 끝나게 되는데요. 천천히 이제 마지막이니까 정리를 하는 차원에서 천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설명을 드립니다. 오양은요, 5가지 양 중에선 모두 양이라고 하지만 뭐예요? 병화가 가장 최고다라는 거예요. 오음, 개음, 오음은 모두 음인데 개수가 가장 지극하다라고 해서 병신, 합수가 되죠. 이게 위로 먼저 올라가요. 무게, 오늘 이 개수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하실 거예요. 합해서 화가 됩니다. 이게 하늘이에요. 천이고요. 이게 지가 되죠. 지보다 이게 상이고요. 이게 하예요. 이렇게 해야 돼요. 상의 기운은 내려와야 되고요. 하의 기운은 올라가야 돼요. 가벼우니까 위로 올라가면 자꾸는 올라가고 지지는 무거우니까 내려가면요 절대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수는 화보다는 무겁죠. 그러니까 수가 내려오고요. 화가 올라오면서 수와 기재가 돼요. 이미기자, 구제할 제자, 삼수변에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미 구해진다는 거예요. 그럼 기재란 곧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미지하고는 틀려요. 화수미지예요. 화, 가벼운 기운이 하늘에 있고요. 위에 있고요. 무거운 기운이 밑에 있으면요. 임의가 아니죠. 그것은, 붙을래야 붙을 수가 없어요. 화합이 안 된다는 거죠. 갈 길을 가는 거예요. 서로가요. 그래서, 화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자, 다음, 두 번째요. 양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겠죠. 자, 오양은요, 종기하죠. 기세에 따르고요, 부정세, 이런 것은요, 사례 설명을 하면서 할 테니까, 그냥 이렇게 이해만 하세요. 오음은 세력에 따라요. 근데 무정이, 이렇게 음에 대해서는 좀, 적천수에서는 조금 부정적으로 설명을 하죠. 정이 없다. 어려운 정이 없다. 라는 것이에요. 자, 간목은요, 성질상 하는 일이 있죠. 참천. 하늘에 참석하기 위해서, 위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탈퇴와 태를 벗어서, 태를 벗기 위해서 반드시 불이 필요하다. 춘불영금. 범에는 금을 용시로 쓸 수 없죠. 왜? 범철이니까 금이 쇠하죠. 추불영토. 가을에는 토를 용시로 쓸 수 없어요. 이건 원문 자체가 그런데요. 일단 그렇게 이해만 해주세요. 화치승령, 화가 치열할 땐 진토를 타려는 거예요. 그리고 수탁기호, 이거는 호랑이죠. 그러니까 인목을 찾아라. 지윤천화, 땅이 윤택하고 하늘이 부드러우면 식립천국, 심은 나무가 천년을 갈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을목에 대해서는 귀양해옵니다. 비록 을목은 약하지만 귀양해오까지 할 수 있다. 을목은 비록 약하지만 귀양해오에 미토도 걸려치고요. 소도 잡는다라는 뜻이에요. 회정포병 하면 병정화가 있으면요. 야, 이거 보면 벌써 병정화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을목은 약하다라고 하지만 그거와 반대로요. 규봉승후라고 해서 걸터 앉을 과자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딱 넘어 한쪽 다리를 쓱 넘기는 거죠. 그러니까 우습게 한다. 이 봉황은요, 닭을 얘기하죠. 후는요, 신금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을목일주는 병정화만 있으면요, 6월이나 10월도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이 병정화가 유금을 눌러주니까요.
허섭지지면 기마여구, 말이란 오하죠. 예, 오하를 타고 있어도 역시 근심이 되고요. 등락에가 간목을 타고서 올라가면 가춘가추, 봄도 좋고 가을도 좋다라고 해서 간목에 의한 도움을 절실하게 필요하죠. 을목은요. 그러나 간목은요. 을목의 도움을 받는다고 하질 않습니다. 간목은 절대 을목에 대한 도움을 받지 않습니다. 확실합니다. 천간의 을목은요. 간목을 도와주질 못합니다. 병화맹렬. 병화는 맹렬하죠. 그래서 기상모상, 모설, 기상모설이에요. 서리와 눈을 기모라고 해서 어순여길 기자예요. 이건 속일 기자고요. 능단 경금, 경금을 능히 단련시킬 수 있고요. 봉신반겁, 신금을 만나면 오히려 겁을 먹는다라고 해서 병신학 하기 때문에 그래요. 토중성자, 토에 무리가 생기면요. 자애로움이 생겨요. 수창현절, 이건 물이 아무리 많아도 현절, 절개를 드러내죠. 호마견양, 이거는 호마견양이란 뭘까요? 이게 호, 인, 마, 뭐죠? 인오술, 견. 그래서 인오술이 있으면 간목이 만약 오게 되면요, 필당분멸이라고 하죠. 그래서 1번자 호마견양이면 간목 와서 어쩌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게 원문에 이렇게 딱, 이 원문에서요, 이렇게 있으면서 이렇게 작은 글씨로 써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누가 썼을까 하는 게 의문이 참 돼요. 왜냐하면 이렇게 1번 호마견양 갑내 성멸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 거 보면 2번 어떤 다른 번이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진삼 적선수 집요에서 내용이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적선수 집요에서 같으면 임철초의 천미를 증조하면서 진삼의 집요를 아니 다른 번도 있었을까라는 거예요. 아닌가요? 그러면 이게 참 이상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참 그렇게 그 원문 바로 옆에 붙었다라는 게 참 이상하단 말이에요. 어떤 번에서는 글씨가 그렇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일단 분멸 타서 없어진다는 뜻은 같아요. 글씨가 틀릴 뿐이죠. 정화는요 유중에서요 중도를 지키면서 부드러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성 소융, 안의 성질은 소융이라고 해서 이 소융은 철저 선생께서 분명히 소융은 문명이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문명이다. 안으로는 글이 아주 밝다. 폴이요. 을목을 딱 끼고 있으면요 효도가 생긴다. 보세요. 을목 구절에서는 이 정화가 있으면 충분히 뭐예요? 신금이나 유금을 걸터 앉는다. 우습게 한다 그랬잖아요. 합임이면 충, 임수와 합을 해서 충이 된다라고 했어요. 그럼 결국은 목으로 변하잖아요. 정임, 합목 해서요. 뭐가 변했을 충일까요? 그러면 왕이 부르열. 이건 철저 선생이 설명을 하셨는데요. 제가 또 깜빡하네요. 왕하지만 뜨겁지도 않고요. 세이불궁, 쇠하지만 궁색하지 않는다. 만약 궁색하지 않는다. 만약 정목, 이건 간목입니다. 간목만 있다면 가축아동, 가을이든 겨울이든 충분히 뻗어나갈 수 있다. 용신이 간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추운 겨울에요. 요거만 하나 임시줄을 한번 보고 갈게요. 합이 돼서 뭘 충이 되는데 누구에 의해서 충이 되는 것까 한번 볼까요? 철저 선생이 뭐라고 하셨을 텐데요. 토을이호라는 것은 을목이요. 임금을 이거 맞죠? 을목을 포용하면서 신금에게 화급금을 하니까 불상을목. 그래서 또 합임이 충이 됐다는 것은 암암리에 그렇죠. 무토를 불상임수, 임수를 상하지 않게 한다. 왜? 정임한목을 해서요. 그렇겠죠. 임수는 곧 정화의 뭐예요? 임군이잖아요. 수국화. 그래서
암암리에 무토한테 무토를 극을 해서 임수를 보호한다라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제가 깜빡했네요. 예. 무토, 고중, 단단하고 무겁다. 이미 가운데 있으면서 또한 바르다라는 거예요. 이 정자는 뭘까요? 고요할 정자입니다. 이건 바를 정자고요. 고요하면 흡 빨아들이고요. 동하면 벽 열린다라는 거예요. 만물사명이라는 건 이 사명은요, 핸들링 한다라는 거예요. 명을 잡는다, 흔든다라는 거예요. 수윤생, 물생, 물로서 윤택하면요, 어떻게 된다? 물이 생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월에요, 옆에 이렇게 자수가 하나 붙으면요, 진토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그건 잘 이해는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지만, 일단, 이런 경우가 있어요. 수가 리토를 좀 습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하죠. 화염물병, 화조물병, 불이 메마르면, 불로서 메마르면요, 사물에 병이 생겨요. 만약 간곤이라고 해서요, 이 간은요, 동북방이고요, 곤은요, 서남방이에요. 그러니까, 인목과 신금이에요. 그러면 화충의정이라고 해서, 충하는 걸 두렵다. 그러니까 마땅히 보유한 것이 좋다라는 것이죠. 네. 오늘도 계수에서 아마 나오나 그럴 거예요. 곤방향에 대해서 나옵니다. 8번 볼까요? 네, 기토겠죠? 8번 기토죠. 기토는 비습이라고 해서요, 낮은 데서 습하다라는 거예요. 중정 축장에서 중과 정을 어떻게 한다? 가다들인다라는 거예요. 불수목성, 목이 성함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불의 수강, 또 물이 창광한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화소, 화회라고 해서 불이 적으면 불이 꺼진다. 이 화소는 곧 정화라고 설명하고 계십니다. 금다 금강해서 금이 많으면 금이 빛이 나고요. 약효무람, 만약 물이 왕하기를 바란다면은 의조의방 기토를 도와주라고 합니다. 이런 것은 화가 있어야 될 거죠. 정화보다는 병화가 좋습니다. 기토는요. 경금이 나오겠죠, 이제. 경금은 대살, 살 기운을 띠고 있다라는 거예요. 강건하기를 가장 최고이다. 득수이청, 물을 얻으면 청해진다. 득화이 예리할 예자입니다. 예리해진다. 이건 그냥 단련시키는 거예요. 토윤즉 생하고요. 토건즉 최해서 물을 채취합니다. 금이 물러진다. 능령이라고 해서 능멸하다는 거예요. 갑평. 갑목에 대해서는 능이 금극목을 할 수 있지만 수울매라고 해서요. 이거는 뭘 보낸다는 것이냐 하면은 을목의 누이 동생에게 정을 보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을경합금이 되죠. 그래서 정을 수울매라고 해서 약식으로 다 했지만 이건 정을 보낸다라는 거죠. 경금이 남자라면 을목은 여자니까 사랑할 수 있겠죠. 신금을 하겠습니다. 신금도 참 아주 말이 많죠. 신금은 연약하다. 부드러울 연자에 신금은 연약한데 온윤이청 따뜻하면서도 윤택해서 청하다. 외토 쥐첩해서 토에 중첩된 걸 두려워하고요. 낙수지형 물이 그득 찬 것을 즐긴다. 능부사직, 이게 이제 조금 이따 얘기할 거지만, 능부사직이란 병신합수를 해서요, 사직하고요, 또 능구생령에서 병신합수해서 수가 되는 작용을 다 나타내는 거예요. 열즉 희모, 뜨거운 즉 엄마를 즐기고요. 엄마는 이게 바로 기토입니다. 무토는 못 씁니다. 이 기토를 좋아하고요. 한즉 희 정화를 즐긴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능구 생령한 것에 대해서
임 선생이 설명하셨으니까 한번 볼까요? 자, 봅시다. 어, 3번, 4번을 제가 번역한 거를 할게요. 낙수이정이 아니고요. 4번이네요. 신금은 간목의 임금이 된다. 근데 병화는 능히 간목을 태워 없애는데 병화가 합을 하여서 수가 되어 병화로부터 목을 태우지 못하게 하고 오히려 상생하는 상태가 된다라는 거예요. 신금은 병화의 신하인데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직을 지키고요. 이거는 생령, 영특함이 생한다라는 건 신금인데 병화는 능히 무토를 생할 수 있는데 병화를 합해서 수가 되어 병화로 하여금 토를 생하지 못하게 하면서 오히려 서로 돕는 아름다움이 있으니 일찍 사직을 도우면서 생명을 구하지 않겠는가라고 한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강의 11번이 되겠습니다. 임수통하라고 했어요. 임수는 어디와 통한다? 천하예요. 큰 강물로 통할 수 있는데 강하자니까요. 능설금기, 능히 금기운을 설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기수는 금기운을 설할 수가 없습니다. 강중지덕, 강중의 덕을 가지고 있어요. 주류무체, 흘러서 막히는 곳이 없다라는 거예요. 통근 투계, 개수가 통근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지금 임수에서 왜 통근해서 개수로 나갔을까요? 지지에 신자진이 있을 때라고 하는 겁니다. 임수가 있고요, 신자진이 있고요, 개수가 투출하면요, 충천분지, 하늘이 충하고 땅을 내달릴 수 있다. 화죽유정이라고 해서 정임, 정화와 합을 하면 정이 있다라고 하는 건 목으로 화기 때문에 그래요. 종즉 상제, 다른 즉 서로 구해준다라고 합니다. 이 설명이요, 모두 임철조 선생이 설명을 하고 있을 겁니다. 자, 봅시다. 임시와 임이 양수, 임은 양수이다. 통하자. 이거 이제 원문을 설명하는 거예요. 강과 통했다는 것은 즉 천하다라는 거예요. 하늘의 하천이다라는 거예요. 은하다라고 해도 돼요. 장생은 곧 제 신에서 있는데 신은 제 어디에 있느냐? 천하지구다. 천하의 입구다는 거예요. 또한 제 권방, 이거야말로 또 권방이 나오죠. 이거는 신방이에요. 신방, 선한방이요. 임수 생차, 임수가 여기서 생하게 돼 있다. 신금에서요. 능설, 서방 속살지기를 하니 소위 강중지덕이 있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백천지원, 여러 개천의 근원이 되는데 주류불치한다. 그래서 이진, 여기 아닙니다. 이거는 바꿀 역자가 아니라 시울 이자입니다. 나가기는 쉽고 퇴, 물러나기는 어렵다라고 해서 난이도 하면 쉽고 어려운 도수를 말하는 거예요. 보세요, 이거 4번. 신자진이 있으면서 또 개수가 투출했어요. 그러니까 임수일주에 이런 소리를 하는 겁니다. 그새가 범람하니 비록 무기지토가 있어도 역시 불능지류, 그 흐르는 것을 막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신자진 수국을 이루고 임수일주에 개수가 투출했으면요, 투간되면요, 절대 막을 수가 없다. 비록 무기토가 있다 하더라도 쓸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만약 강제로 그것을 제한다, 눌러준다라고 하면 반대로 성수한 충격이 일어나서 물의 근심이 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물 근심이 있다. 반드시 필수 용목지설, 목을 써서 그 기운을 설해야 되만 순기기세, 그 기세를 순이 따른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부지 이르지 않게 한다. 충에서 분탕지라는 것을 이르지 않게 한다라는 거예요. 정화와 합을 하면 화목이 되는, 목으로 화하는데, 생화해서 불식지묘,
묘한 것이 끊어지질 않는다. 화즉 유정하다라는 거예요. 네, 그 생호 4월, 6월이면 여름이에요. 주중에 화토가 병왕하다. 그러면 별도로 무금수상제, 상조, 금수가 도와주는 게 없다면 화가 왕할 거 아니냐, 투간해서. 즉, 그러면 종화, 화를 따를 것이요. 예, 이 토왕, 토가 왕해서, 왕한 토가 투간하면, 즉, 종토, 토를 따를 것이니, 조화윤택하다라는 거예요. 잉, 거듭해서 유, 상제지공이다라고 해서 임 선생께서 그걸, 원문을 해석하신 거예요. 예. 결국은 위에서 여기 신자진 수국을 해갖고 개수가 투출하면 무기토가 있어도 막을 수가 없고요. 여기서 지지로다가 뭐예요? 주중에서 화토가 병왕하고요. 4, 5월 달에 났다면 여름생이죠. 주중에 화토가 강하면 화가 강하면 종화를 하고요. 별도로 금수상조가 없다면이라는 거예요. 조건이요. 화가 강하면 화를 따르고 토가 강하면 토를 따른다라는 거예요. 네. 자, 오늘 마지막 개수를 하겠습니다. 자, 개수는 지약, 지극히 약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다루천진, 하늘에 하늘에 강어국이죠. 천진까지 다다르니 등령이운, 이거 보세요. 운에서 용을 만나면은요, 공화사신, 이것으로 이 신으로 화한다. 이게 바로 이제 진용을 만나면 진토를 만나면 화하는 원신이 된다. 이것이 바로 이제 각 순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불수화토, 화토가 있어도 근심을 안 하고요. 불론경신, 이게 이제 철초 선생님께서 다 말씀을 하세요. 한무, 무토 앞에서 견화, 화를 보면요, 화한상이 진짜 신이다, 사신이다라는 거예요. 네. 봅시다. 임 선생이 이거 다 말씀을 하세요. 봅시다. 임시완했죠. 개수는 비, 우로지위. 우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로라고 해서 비나 이슬이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듭해서 곧 순음지수다. 순수한 음의 지수다라는 거예요. 발언은 비록 어디에서 먼 데서까지 시작하지만 그 성질만큼은 조금 더 올릴게요. 그 성질은 기세가 가장 고요하다라는 거예요. 기세가 세력이 가장 고요하다. 능이 윤토양금, 개수는 윤토양금합니다. 발육만물. 그래서 세 번째 등령이 운에서 용을 얻으면 변화불측, 변하는 것을 예측할 수 없는데, 소위 공용 즉 화, 용을 만나면 곧 화한다는 것은 용은 즉 진이다. 진용, 진짜 용이 아니면 능이 변화할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야? 라고 해서 진짜 용이 아니면 능이 변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득진이 화자, 득한 것, 진토를 만나서 화한 것은 화진, 진이 원신의 발로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이건 이제 그 대운에서 일어납니다. 십간의 봉진이 십간에서 그 진을 만나면 반드시 천간으로 그 화한신이 올라갈 것이니 이것은 일정하다. 항상 정해진 것이니 불역질이다. 이게 바꿀 역자입니다. 바로 이 이치를 바꿀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화하는 신이 나오는 것은 불수화토자. 이거 설명하죠? 화토를 근심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거다 이러는 거예요. 지약지성, 지극히 약한 성질이지만 견화토가 많은 즉 종화, 그냥 화해버리면 되지 않냐라는 거예요. 겁내지 말고요. 불론경신자, 경신을 논하지 않는다는 것은 약수, 약한 수는 불령설금, 금의 기운을 살할 수가 없어요. 소위 금다반타, 금이 많으면 오히려 탁해진다. 개수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개수시야라는 거죠.
몇 가지만 한다면요. 한무, 무토와 합을 해서 견화, 화를 만나면 음이 지극하니, 음이 지극하면 즉 양생. 그렇죠. 끝에서 만났으니까 양이 생하게 되니, 무토는 조, 메마르고 투박해서 주중해서 득화, 화를 얻으면 천간으로 또 그것이 투출했으면 인출, 그것이 변환신이 인출되는 것이니 이것이 곧 진짜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추, 동, 가을과 겨울에 금수가 왕한 것을 만나면 비록 지우, 진령, 진짜 용을 만났다고 하면서 간투로 병장화가 투출했어도 그 따름이 어렵다. 역시 난종화다라고 해서 어려움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을과 겨울에 태어나서 수가 왕하면 진토까지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진토는 수화되죠. 그래서 따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의세의 상지 마땅히 자세히 살펴야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강의는 천간 뭐죠? 강의가 끝났습니다. 그럼 다음 강의는 뭐가 될까요? 지지가 되겠죠. 지지는 설명하는데 사례명조가 있습니다. 사례명조가 지지장에 많아요. 그러니까 사례명조 한 두 개씩 하면서 강의를 계속 이어갈 것입니다. 자,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